일단 이 단독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총장 때부터 대선 계획을 짰대요. 노상훈의 YP 작전이라는 게 있었대. 그러니까 YP가 뭐 무슨 말의 약자인가 생각해 보니까 윤 윤석열 프레지던트. 대통령. 예. 와 진짜 너무 토 나오네. 그저 윤석열 대망론 이런 게 있었고 네. 관련된 무속인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근데 저거는 이렇게 보여요. 정권이 민주당으로 재창출이 되면 네. 당시에 나는 처벌받는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했을 것 같고 그렇죠. 주위에서 대선 출마하고 충동질 하는데 마땅히 국민의힘은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정도, 안철수는 그쪽에 없었구나. 그런 분위기다 보니 바람 타고 된 거거든요. 네. 윤석열 바람?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 등에 칼을 꺾고 조국 막 수사하고 이재명 수사하고 이 과정 속에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보도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상원이를 저번 재판할 때 윤석열이 몰랐다 그랬잖아. 근데 이미 노상원이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YP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걸 했었다. 이게 아마 윤석열과 노상원의 매개일 것이다. 네. 이렇게 물론 그 사이 김용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 박선원 의원 등에 의하면 아마도 그러지 않겠느냐. 노상훈하고 윤석열은 몇 번을 만나지 않았겠냐. 최소한 안가에서. 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이 당연히 만났겠지만, 그러니까 노상원과 김건희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둘이 더 잘 어울려. 무속이 빠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YP 작전의 핵심 구상자는 누구였느냐? 저는 김건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드라이브를 걸고 구상하지 않았던들 노상원이 그거에 끼워 맞춰 줬겠느냐? 그러니까 김건희가 뒤에서 푸시를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이 움직였겠습니까?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검찰총장 때 노상원을 만났을 뿐이지 이 계획은 그 전 서울지검장 때부터 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접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노상원과. 자, 윤석열이 그렇습니다. 이따가 재밌는 자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부정선거요? 택도 없는 소리고. 어저께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조상원 4차장이 동반 사의를 표명했고 그 말고도 지금 몇 명의 검사가 그 저번에 안동환 검사, 네. 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다 그만둔다고 그러는데요. 이자들은 제가 봤을 때 완전 저거를 그 유명한 우리가 쓰는 표현 있잖아요. 난파선 뛰어내리기. 네. 왜냐하면 지금 저 헤드라인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당선 유력이 부담이 됐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동반 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얘네들 정권 바뀌면은 조만간 감찰 들어갑니다.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만 수사권을 써먹은 놈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게 뭐 연금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연금은 사실 퇴직한 이후에라도 재직 중 범죄가 밝혀지면은 날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재직 중에 징계 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변호사 협회에서 굉장히 깐깐하게 본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뛰쳐내린 거죠. 말을 듣는 후배 검사들이 이 두 사람이 검찰을 떠나기 전부터 바로 런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읽은 것 같은데 대검에서 최근에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막 내놓는 걸 거의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요. 서울 고등법원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중앙지검이 하고 있는 건 명태균 게이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얘네들 수사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검찰 고위층에서 인정하는 케이스가 된 거야. 근데 지금 이창수의 퇴직 예정일이 2월 2일이랍니다. 나 이게 너무 뻔한 이게. 마감 임박. 저 이창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냥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뭐 어떤 사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대화해보면 있잖아요. 검사들이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 수준 떨어져요. 근데 저런 애들은 이제 권력자한테 잘 보이려고 막 했던 그런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지극한 친윤
핵심 친윤, 찐윤 이런 소리를 듣던 애들이 지금 6월 2일 날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일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개업을 못 할까봐 징계 안 받겠어 예, 예. 라고 지금 뛰어내린 거다. 또 이렇게 검찰이 내부적으로 갈라졌다고 느껴지는 게 저기 이창수, 조상원 저 두 사람은 네. 지금 퇴직을 하고 신청했는데 최재훈은 저 사람하고 같이 그 탄핵을 받았던 최재훈은 지금 안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왜냐면은 나는 징계 안 받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처음부터 최재훈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재훈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의견을 냈는데 뭉개지고 있다가 이창수, 조상원이 와가지고 넘겼네요. 그거를 무혐의로 넘겼는데 찍소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재훈은 내가 버티고 나는 할 말이 있다. 지금도 억울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네. 이 두 사람은 지금이라도 뛰어내려야지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하나 건진다. 그러니까 이런 속셈인 거죠. 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창수와 조상원이 사임했다는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는 조만간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겠다라는 그렇죠.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거를 얘네들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저는 사임했다고 봅니다. 그런 물론 측면이 있죠. 변호사 개업도 있지만 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가장 먼저 검찰에 나갈 사건이 명태균 게이트예요. 선거 개입 이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앙지검에 이제 윤석열이 유일하게 잡고 있던 끈앞풀이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자, 근데 왜 그만두냐 했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상. 그러고 안 좋겠죠. 얼마나 빨아댔으면 내일은 혀부터 아플 것 같아요. 아니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했으면 열심히 혀 건강이 안 근무해야지. 좋아진 상태. 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퇴직하는 거구나. 혀의 주인. 아니요, 그 대한민국 역사예요. 검찰의 흑역사는 많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정권 기간이 검찰의 가장 흑역사예요. 검찰은 자기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대들기도 했던 역사가 엄청 많은데 예, 예. 아예 못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초등학교 동창 이원석이 이원석.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보는데 찍소리 대고 갔잖아. 짐짓 8초라도 8초짜리 찍기라도 용감했다. 한번 했지. 그리고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기각이 됐긴 했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5, 인용 4 이런 정도였는데 얘도 지금 다시 이제 민주당이 이거 헌재에다가 탄핵안 올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뛰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 얘들은 그냥 패잔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다음 주가 사전투표고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대선일입니다. 그럼 6월 4일 날 딱 되는 순간 지금 정치 검사들처럼 묵묵하게 일하는 형사부 이런 게 아니라 특수부하면서 정치 검사 했던 애들은 견디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어저께 나왔던 단독이 있어요. 김건희 수족이라고 유명한 사람 하나 있어. 여러분들 방송에서 여러 번 이름을 언급을 했었지만 유경옥이죠. 유경옥이 네. 저게 김건희 수족이라고요. 아니, 사람한테 수족이란 표현을 씁니까? 아이, 누구는 몸종이라고도 하던데. 김건희 수족에게 간 통일교 선물. 요거는 저번에 저 목걸이 비싼 거. 그게 그 당시 6천만 원이었고 현재는 8천만 원다 그러죠. 거기다가 1,000만 원짜리 백 이걸 확인을 한 거야.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게요. 디올백은 왜 처음에 건진이가 디올 커리어는 그런 압수수색 안 했어? 건진이가 잃어버렸다 그랬어. 잃어버렸다 그랬어. 중간에 다시 찾아서 거기에 300만 원인가를 더 얹어서 네. 새 걸로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게 저기 골 때리는 거야. 1,000만 원짜리인데 받고 보니까 디자인이 마음에 마음에 안 들어. 드는 거야. 처음에는 100만 원 더 주고 또 바꿨는데 아니엔 또 마음에 안 들어서 200만 원 더 주고 바꿨어. 근데 어저께요 김건희 측에서 공식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JTBC 보도에 대한 메시지가 받은 적 없다고 그러대. 그러면 유경옥이가 그냥 중간에서 슈킹한 거야? 뭐 지금 뭐 김건희 말로는 그런 거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그 평소에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먹은 것으로 하렴. 현물로 준 적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0만 원 더 주고 이걸 교환까지 했는데 그러면 유경옥이가 그 수족 멈춰께서 그냥 슈킹 해버린 거냐고. 아, 배달 사고네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게 저리 세모 모양 가방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로 네, 있어요? 있어요. 이게 제일 비싸다는 게 약간 납득은 안 되는데 그냥
보기식으로 나열한 것 같아요. 네모, 세모, 오징어 동그라미로. 게임인가? 예. 모양만 좀 이렇게 바꾼 것 같고 가장 비싼 건 사실 제일 앞에 거 같습니다. 네모난 네모.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꾼 게 저 순서로 바꾼 거잖아요. 이게 1,000만 원 상당인데 원래 이 던질 때 요거를 100만 원, 200만 원 추가해 갖고 마치 요거는 화면이 300만 원짜리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쪼매난 파우치. 저번에 최재형 목사가 준 거. 그거는 그것이 한 300만 원 한다 그러는 거고 요거는 1,000만 원 넘는 거. 네. 아 진짜 약간 무슨 뭐 뇌물 먹는 불가사리야. 웃돈 주고 바꿨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샤넬 백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약간 그 가격을 올려가면서 맞습니다. 더 높은 레벨로 했는데 저 다음으로 가는 게 에르메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넬 백 중에 가장 비싼 백으로 바꾼 내가 거다. 알고 있는 건 제일 비싼 게 에르메스거든요. 또 있어요. 그보다 더 높은 거? 있겠죠. 사모님들께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던데. 강민정 대변인도 옛날에 사모님이었잖아. 옛날에 그럼 지금은 민주시민 투쟁 대동 단결. 자 아까 말한 그 저 몸종 수적 저분이세요. 김건희가 김범수랑 저 일본 갔을 때죠. 네. 저 사진에 등장하는 저 인물.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한테는 가장 최측근인 거예요. 김건희 최측근이 통일교에서 준 선물을 슈킹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목걸이 6천만 원짜리 현시가 8천만 원짜리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이제 밝혀지는 거죠. 예, 사실 이게 그 어떤 뇌물이 오고 갔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 대가 없이 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떤 청탁을 했느냐가 더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캄보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결국에는 김건희가 통일교를 이렇게 밀쳐내고 혼자서 다 먹었다. 그게 뭐 한 480억, 600억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업을 원했던 통일교가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는데 김건희가 자기가 슈킹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통일교에서 그 목걸이를 돌려달라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윤석열이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5년짜리가 대선 겁도 출마하면서 없다고. 그 5년짜리가 그냥 겁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언젠가 탈나거든요. 잘못된 돈이나 금품을 받으면 탈락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저 고인한바. 저번에 쪼매난 파우치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인한바가 없었어요. 그 쪼매난 파우치는. 근데 하도 지금 저 샤넬 같은 경우에 짝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고인한바가 생긴 거죠. 저번에 최재형 목사가 준 거는 상표가 뭐였죠? 디올이요. 디올은 그 당시에 고인한바가 있네 없네 했지만 고인한바가 없었던 게 밝혀졌고 샤넬은 고인한바로 찾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저 김건희의 친정 사실 윤석열이는 나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이번엔 참자. 윤석열이는 본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처가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사실 요양병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불의가 일어났잖아요. 이것도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윤석열 장모 요양원 신체적 성적 학대 사실로 판정. 근데 저 온요양원이 원래는 모텔이었다면서요. 개조한 걸로 네, 알고 모텔을 있습니다. 개조해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악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이 밝혀졌다는 거죠. 이게 보니까 이런 거요. 침대 장시간 결박하고 제대로 기록조차 하지 않은 건 신체적 학대. 기저귀 교체 시 가림막을 사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 성적 학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침대에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남양주시 등에서 지금 이거 조사를 해서 판정이 됐다 이런 건데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 사위가 대통령이면요 훨씬 모범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은순의 그 악랄한 그 측면이 보이는 게 요양원 그 직원들이 담근 김치가 맛있으니까 소금을 때려 소금을 뿌렸다잖아요. 그 진짜 상상이 됩니까? 그거? 네. 너무 맛있어. 많이 먹을까 봐. 너무 맛있으니까 안 돼. 네. 식욕보다. 그만합시다. 일부 여기까지. 리틀 DJ님. SK 유심칩 교체되었는데요. 구글하고 SK 결제는 다시 등록하라고 하네요. 오늘은 슈퍼챗이 되는지 테스트 중입니다. 미수 조국 혁신당님께서 나오셔서 더 눈부시네요 하셨습니다. 리틀 DJ님 제가 얼굴을 아는 분이거든요. 아는 분인데 재밌는 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자.